오늘은 5월의 운세, 활용하기 좋은 거랑 조심하면 좋은 거 3가지 특급 정보를 말씀드리고, 복권 사면 좋은 날, 애정운을 쓰기 좋은 날, 서류운이 좋아서 서류 계약, 자격 이런 거 따기 좋은 날, 5월에는 이런 거 피하는 게 좋다, 조심해야 하는 날, 이런 날짜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목화토금수를 기준으로 볼 건데, 내가 뭘로 태어난지 모르시는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이버에 무료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셔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가지고 생년월일 정보 입력하시면 이런 8글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2번째 색깔에 따라서 자기 기운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왼쪽 2번째 칸에 해당되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 목일간부터 가겠습니다. 5월은 정사월입니다. 정사월은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월 6일 28일 기준으로 5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나무한테, 목일간한테 들어온 기운을 해석해보면 첫 번째, 호기심과 실천입니다. 제가 4월달 영상에서는 뭘 하든지 능률이 오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짜리 운이니까 한 달 안에 승부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보다 사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은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4월에 벌려놓은 게 많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마무리하거나 수습하기 위해서 5월에는 넘치는 활동력으로 내가 실행에 옮기는 힘이 생기는 때예요. 만약에 4월에 뭔가를 벌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달에 호기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 11월, 12월, 1월생한테는 호기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의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추진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5월에는 불의 기운이 매우 강력한 달인데 11월, 12월, 1월생들은 물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5월에 들어오는 불의 기운을 과다하게 영향을 받기보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순화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기운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중간이 없어요. 매우 게으른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저질러는 놨는데 수습을 못하고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준비가 조금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딱 이거 준비만 잘 챙겨가면은 내 범위를 넓히는 기운으로 쓸 수 있으니까 5월의 기운을 잘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 악기를 발현시키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무가 불의 기운을 만난다는 것은 나한테 성장 동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표면 위로 더 잘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뭔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로 쓸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껏 준비만 하고 있다가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꺼내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5월에는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안에서 꽁꽁 감추고 있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 자체가 내 빛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쓰고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 자체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소비가 잦아지는 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를 표현하려면 내가 뭔가를 꾸미거나 나를 치장하는 기운으로 같이 발현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옷을 사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나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나를 더 꾸미려고 노력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도 잦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치라고 부르니까 적당히 나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언변과 구설수입니다.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화술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말하는 기운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을 불로 쓰는 사람들이라서 언변에 밝고 화려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기운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목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불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 강한 오지랖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지나치면 오지랖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막 해결까지 해주려고 덤탱이를 맞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캥기지 않는 일이 있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도움도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고, 이때 또 말을 쉽게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변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구설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말실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 달입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주위 사람들이랑 베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급 드렸던 것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일간 5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니까 이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인 경우에는 활발하게 돌아다니거나 소개를 받는 달로 쓰면 좋고, 커플인 경우에는 데이트 같은 거 해도 쉽게 안 싸우는 좋은 날이에요. 5월 8일, 5월 20일, 5월 21일입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계약 이런 거 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은 5월 14일, 5월 24일입니다. 이제 복권, 횡재수가 있는 날은 아무래도 복권을 사는 게 좋겠죠. 기왕에 복권을 사실 때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걸 추천드리면서 그런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5월 20일, 5월 21일입니다. 애정운이 좋은 날은 복권 사는 날이랑 약간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날에 데이트 하다가 같이 복권을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 딱히 조심해야 하는 날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5월 8일, 5월 9일, 6월 5일 이런 날 조심해야 됩니다. 달력은 6월 5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조심하는 게 좋은 날이고, 불의 기운이 강한 달에 불의 기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날 내가 남으로써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장작이 돼서 내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 좋은 날입니다. 자, 5월 목일간 운세 총평을 내리면 내가 내 거를 드러내는 시기로 감정 표현이나 전달을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데, 사주에 불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섣부른 건 아닌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재주랑 끼를 얻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달로 쓸 수 있는 것을 알아서 5월의 기운을 잘 쓰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이제 불로 태어나신 분들의 5월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5월 6일부터는 이파의 기운으로 명리학적으로 5월 6일부터 5월의 기운을 받게 되는데, 이파라는 건 뭐예요? 여름의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여름을 오행으로 해석하면 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이 중첩되는 달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있는데 나와 같은 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추진력,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달이 됩니다. 저절로 추진력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 달 화일간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내면에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막 정해진 규칙 같은 거, 효율적인 거 막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5월은 그런 생각이나 능력들이 추진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것들이 생겨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달이니까 활용하기 좋은 흐름으로는 경쟁 심리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와 같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뭔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겁재의 기운은 나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업 같은 거 하시는 시기로는 좋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저 경쟁의식으로 뭔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독립이나 자기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달입니다. 첫 번째 설명으로 드렸던 추진력이나 자신감이랑은 별개로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면 어때요?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간다. 이건 꾸준함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날개 다른 추진력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건 추진력이랑 관계되어 있는 일인데, 문제는 혼자 내가 판단하고 뭔가 진행시키려고 했을 때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추진력을 발휘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정은 좋은데, 주변인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도 조금은 경청하면서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달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약간 대화를 받아주기에 질리고 피곤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화일간이 5월에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은 가지는데 다른 사람을 발판 삼아서 나를 자신감이나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에 해당하는 기운이 중첩이 되어서 들어올 때 망신살이 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망신살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화일간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개운을 하는 방법은 내 몸을 드러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서 나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일간 5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알아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일단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니까 이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솔로인 경우에는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커플인 경우에는 놀러 나가시면 좋은 날이 되겠죠. 자, 그런 날은 언제일까요? 5월 12일, 5월 23일입니다. 그 다음 바로 서류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날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 날은 5월 26일, 5월 27일이 됩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 이런 날은 복권을 사보는 게 좋습니다.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고 하면 내가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날은 5월 13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딱 하루 있네요. 이 딱 하루 있는 만큼 이 날은 잘 지켜가지고 복권을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 내가 불로 태어났는데 또 불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불이 강한 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날은 5월 8일, 5월 9일, 달력엔 없지만 6월 5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주를 본 게 아니고 5월이 불의 기운이 넘치는 달이기 때문에 불이 중첩되는 날, 이런 날들은 기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달력들을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캡처한 거를 가지고 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화일간 운세 총평을 드리면 내가 추진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일 자체가 호기심이라기보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강하게 내가 뭔가 추진하거나 나의 힘이 강해질 때에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 달려가면서도 좀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타인이 나한테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을 새겨 들으면서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는 있는 달입니다. 자, 이번엔 토로 태어나신 분들의 5월의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의 토는 물이 머금은 토냐 아니면 건조하고 뜨거운 토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머금은 토는 뜨거운 불을 만나더라도 작물을 키우는 힘으로 쓸 수 있는데, 건조하고 뜨거운 토에 또 불을 만나게 되면은 사막과 같이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작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물을 가까이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토에게 5월에 들어온 기운은 첫 번째, 배우고 학습하는 기운이 좋아요. 4월에는 제가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서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이 들거나 뭐 이렇게 퇴사 생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현실 감각을 놓치지 않고 나의 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운이 5월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내가 기운을 잘 쓰는 방법은 배우고 학습하는 기운이에요. 십신으로 봤을 때 정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정인은 뭐예요? 학습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시기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내가 준비하는 모습, 아니면 뭔가 수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내 것을 펼치기보다도 내가 하나하나씩 공든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계획이나 이런 목표를 잃게 되면 현실 감각을 잃어서 생활력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는 뭘 하나 해보겠다고 잡고 뚜렷한 목표를 잡고 준비하는 시기, 과정으로서의 5월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언을 받고 시작하는 일이 가에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라고 하는 기운은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도 있지만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랑 연결이 되어서 어떤 경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윗사람의 조언으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갔던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기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냥 듣고 조언으로 끝내기보다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조언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기운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이나 여행을 가는 힘이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 생활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장생에 놓여 있으면 특유의 생기발랄함이 생기게 되는 거고, 호기심들이 생겨서 이때부터 시작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뭔가 호기심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토한테 5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 뭔가 시작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생기기 쉬운데, 그게 운동이나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해석은 몸을 단련시키는 나의 팔다리의 기운도 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기운으로 쓸 수 있고, 또 식신은 나의 마음의 안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스치거나 실제로 가는 움직임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토일간 5월의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 활용하는 방법은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니까 이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커플이면 데이트를 하시고, 솔로면 소개팅을 받던지 친구를 만나던지, 아무튼 사람을 만나는 시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은 좀 많아요. 5월 14일, 5월 15일, 5월 26일입니다. 좀 많이 있죠. 5월에 이런 날들이 많으니까 커플이든 솔로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계약하기 좋은 날, 이런 날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날은 5월 17일, 5월 26일, 5월 27일입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복권을 사보시는 게 좋겠죠. 기왕에 복권을 사신다면 언제 사는 게 좋아요? 횡재수가 있는 날, 횡재수가 있는 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5월 14일과 5월 25일입니다. 그 다음, 내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 내가 토로 태어났는데 또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나를 갈라지게 하는 토와 불이 강한 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날은 5월 11일, 5월 19일, 5월 30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5월에 불의 기운이 넘치는 달이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려면 균형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날을 찝어드린 거고, 혹시 조심한다고 나쁜 건 없으니까 이 전체적인 달력의 화면을 찍어서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5월 토일간 운세 총평을 드리면, 일단 식신의 기운으로 나를 안락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때예요. 안락이라는 욕구 중에 하나가 나를 꾸미는데, 그래서 뭔가 꾸미고 싶어 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나보다 윗사람과 관련된 관계를 잘 쌓아놨다면 그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5월의 기운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운세를 잘 활용하는 토일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5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의 흐름이 좋아지는 달입니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교우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대인관계의 흐름이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이미지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적당히 잘한다거나 아니면 처세가 굉장히 훌륭한 편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평범하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왔던 사람은 내 호감을 더 발산시키고 발휘시킬 수 있는 시기로 인맥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안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도 밖에서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가져가는 게 기운을 잘 쓰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금일간들은 관의 기운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관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틀에 가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자율에 맡겨서 철저하게 일을 마치는 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기 관리를 착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금연을 결단하는 거, 아니면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이런 것들 계획을 하더라도 나 자체를 통제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롭게 뭔가 규칙을 만들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5월 이번 달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관이라고 하는 건 나를 가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가 나를 통제한다는 뜻에서 직장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때에 나에게 풀기 어려운 과업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제약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기운을 잘 쓰게 되면은 편관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내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못하는 일을 보고도 내 눈에는 문제의 해결점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능력자가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잘 쓴다면 주변에서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아지는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일간 5월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인기가 높아지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인 경우에는 활발하게 돌아다니거나 소개를 받는 달로 쓰면 되고, 데이트 같은 거에도 쉽게 안 싸우는 좋은 날인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날은 5월 6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27일입니다. 금일간도 좀 많이 있네요. 이런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커플이든 솔로든 무조건 밖에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은 이런 날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계약을 하기 좋은 그런 날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날은 5월 11일, 5월 20일, 5월 30일입니다. 이제 횡재수가 있는 날은 복권을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5월이 금일간한테 그렇게 강력한 기운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뽑아보자면 5월 26일과 5월 27일은 횡재수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심해야 하는 날은 내가 금으로 태어났는데 5월이라고 하는 강한 불을 만나면 제가 녹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때에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날은 5월 8일과 5월 9일, 그리고 달력에는 없지만 6월 5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들까지 잘 새겨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잘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월 금일간 운세 총평을 내드리면은 관운에서 오는 기운이 좋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고 뭔가 인내하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련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이후로는 사회적인 명예를 얻게 되니까 조금만 버텨내고 나에게 들어온 대인관계 관련한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해서 기운적으로 5월을 잘 풀어내는 금일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태어나신 분들의 5월 전체적인 흐름 3가지를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주어지는 달이에요. 제가 저번 4월 달에 수일간들은 계획이나 변동, 이런 것들 너무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변동 사항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잘 대처를 했다면 이런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이번 달 5월에 결과가 나오는 달이에요. 이때는 뭔가 시작하기보다도 결과가 따라오는 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끝까지 해내면 무조건 결과가 있는 때입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가 자격이었다면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될 거고, 아니면 원하는 결과가 돈이었다면 돈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남자라면 연애운도 따라주는 시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결과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이 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하다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눈을 뜨고 우리가 하는 일의 60% 이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취준생인 경우에는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을 받는 기운으로 취업을 한다는 기운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 경우에는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결과가 나서 끝마무리가 되는 기운이 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바빠지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재물과 결과가 따라오게 되면은 내가 순식간에 목표를 잃거나, 아니면 사람이 돈이 보이면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제극인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극인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서 다소 무리하게 성급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장 결과를 빠르게 보고 싶어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시기가 되니까 스스로 처한 환경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뭔가 준비해야 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인내로 결과를 보기 위해 2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됩니다. 물로 태어난 사람, 수일간 5월의 흐름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핵심 콕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은 인기가 좋아지는 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겠죠. 집에 있기보다 밖으로 나가면 좋은 날. 이런 날은 5월 8일, 5월 9일, 6월 5일입니다. 수일간도 좀 많이 있네요. 5월에도 좀 좋은 날이 많으니까 커플이든 솔로든 밖에 나가셔서 재미있게 놀고 기분 풀고 원동력을 얻고 오는 시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류운을 활용하기 좋은 날. 이런 날은 시험을 접수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계약을 하던지 이런 것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날은 5월 17일, 5월 16일, 5월 17일입니다. 이제 복권을 사는 날, 횡재수가 있는 날이 되겠죠. 어차피 복권을 산다고 하면 본인이 횡재수가 있는 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런 날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날은 5월 8일, 5월 19일, 5월 28일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날은 5월 8일, 5월 28일, 5월 19일입니다.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5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5월 수일간 운세 총평을 내리면 어찌 됐던 결과가 중요한 요즘 사회인데,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이 5월에 주어지게 되니까 아마 힘도 나고 의욕도 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거는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으니까 결과가 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뭐 부족한 거에 없나, 오히려 초심의 자세로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도 기운을 잘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목화토금수 5행에 해당하는 5월의 운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잘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들어온 기운을 잘 활용하시고, 또 달력 같은 거 캡처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 보셔가지고 피해야 되는 기운은 피하고 복권 사는 날에 복권 사면서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현승리의 사주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